참가해 주시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줘도 괜찮아.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맛 있는 녀석들의 발표를 대신하게 된 송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쪽에 JMP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존맛탱이라는 신조어의 줄임말인데 저는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 말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여튼 JMP가 저희의 프로젝트명이고요. 그 설명은 앞서 개요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개인 맞춤형 음식점 추천 웹서비스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사용자 취향을 고려한 음식점 추천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기본적으로 다른 음식점 추천 웹사이트에 구현이 되어 있는 전국 음식점 검색 기능이나 또는 그런 음식점들을 다녀와서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는 리뷰, 그런 것, 리뷰나 다이어리를 저장할 수 있는 기록 저장소, 그리고 SNS 연계를 통해서 친구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음식점 추천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닝 코드부터 망고 플레이트 그리고 카카오 플레이스까지 굉장히 많지만 이러한 검색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음식점을 검색하는 데 쓰이지 나만을 위한 음식점을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든 의문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웹사이트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인을 하게 돼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매년마다 맛집이 수만 개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맛집들은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면 매크로를 돌려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돈만 주면 방송 홍보를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힘을 빌리지 않고 과연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음식점을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맛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분들의 설문조사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맛집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이쪽에 대부분 위치 기반 정보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음식점을 검색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점은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 중에서도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수치는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과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음식점을 추천을 잘 해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맛집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저희 웹사이트 과정을 요약을 한번 해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음식점을 평가하고 또 추천을 받고 그리고 기록을 하는 것이 저희 웹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일단 저희 웹서비스에서는 사용자를 추천 대상자와 기타 사용자로 분류를 합니다. 추천 대상자와 이 기타 사용자들은 모두 본인의 음식점이나 음식에 대한 취향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입력을 받으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식점에 대한 것을 이 추천 대상자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는 추천을 받은 음식점을 토대로 실제로 음식점을 검색하거나 가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음식점을 좋아요나 즐겨찾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리뷰 또는 마이 다이어리 작성 등으로 연계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좀 기술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취향에 대한 입력에 대한 정보를 자바로 받습니다. 그럼 이 자바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었네요. 미리 보기. 편집되나요? 이해할게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R 자체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는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자바에서 전달해주는 추천 대상자의 정보를 받아서 알고리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계산된 값을 이제 다시 자바에 넘겨서 이제 음식점 리스트를 전달하죠. 그러면 음식점 리스트를 다시 웹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이렇게 요약을 한번 드렸고요. 실제로 시연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틀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회원가입할 때 사용자의 친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정보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또는 닉네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인증 절차가 하나도 없으면 익명성에 기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메일 인증까지만 받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인증 번호를 이메일로 받아서 실제로 입력을 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가입이 완료된 사용자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취향 선택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취향 선택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취향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 보시는 이 음식 장면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평점을 입력을 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약 20개의 음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음식이 뭐 아무거나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호불호를 좀 가려서 조금 분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사용자가 20개 정도의 음식에 대한 평점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 평가 정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래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음식점을 가는 데 있어서 사용자마다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서비스가 좋아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받는 정보도 같이 받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점에 대한 평가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점에 대한 평가 정보는 일단 사용자가 검색하기 전에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음식점만 모두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평점을 모두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사용자는 원하는 지역이나 검색어를 입력해서 음식점의 평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파구로 바꾼 상황이고요. 음식점에 대한 추가 정보를 더 받고 이제 사용자는 경기도로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음식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결과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입력이 돼서 계산이 되면 사용자가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에는 이제 추천 음식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용자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혹시 보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면 이제 상세화면 페이지에 넘어가게 됩니다. 상세화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이 음식점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또는 즐겨찾기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취향 선택 페이지에서 별점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별점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이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메뉴가 더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보시면 뭐 메뉴를 입력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정을 하였고 간단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도 리스트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뭐 평점이나 이렇게 리뷰 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리뷰를 직접 쓰고 싶다 하면 리뷰 쓰기 페이지를 들어가서 리뷰를 직접 작성하면 되고요. 저희는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를 구현을 해서 이쪽에서 글씨를 쓰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습니다. 리뷰를 쓰고 이제 저것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또 하겠죠. 네, 이제 글로만 하면 또 아쉬우니까 음식점을 직접 갔다 온 사진들을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개 정도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진 2개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사용자가 등록한 그런 사진들은 이 음식점의 전체 사진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음식점에 대한 소개가 풍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상향식 데이터베이스 축적 방식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구현한 방식 중에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리뷰가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리뷰 페이지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음식점을 검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해서 검색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강남역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이제 하단에는 상관 검색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강남역에 해당하는 음식점이 리스트로 나열이 되게 되는데요. 이 리스트가 나열되는 방식은 사용자들이 입력한 좋아요나 즐겨찾기 또는 별점의 누적 합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해당 음식점에 해당하는 왼쪽 리스트에 해당하는 음식점의 지도와 간단한 로드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5페이지 정도로만 일단 축약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음식점의 로드뷰를 확인을 하고 피그 인더 가든 음식점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상세 페이지에 보았던 그 파스타 마켓이라는 음식점도 검색했을 때 그 결과가 직접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프로필 이미지와 그리고 본인의 소개글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분은 맛집 탐방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먹방 유튜버로 바뀌었네요. 네, 저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보시면 왼쪽에는 내가 먹은 음식들의 카테고리를 도표로 정리하고 우측에는 그 워드 클라우드로 설정을 했고요. 이번에 다이어리 부분인데요. 다이어리에서는 내가 쓴 다이어리를 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전에 캘린더 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캘린더 형식으로 보면 내가 언제 다이어리를 썼는지 또는 쓸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다이어리를 쓸 때는 간단하게 글 제목이나 글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다녀온 음식점을 단순히 글로만 기록하면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실제 그 음식점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도 구현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별점을 입력을 안 했다면 그 자리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모두 기록이 되고 간단하게 그날 날씨가 언제였는지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다녀온 친구가 누군지 이렇게 입력을 하는 칸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이어리를 입력을 하고요. 해당 날짜를 누르면 이제 그 다이어리 입력된 값이 입력된 것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부족하다 느끼면 이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먹었던 사진들, 메뉴가 담긴 사진들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 사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포터데코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미지 내에 어떤 특정 좌표 내의 값에 태그를 달 수 있는데요. 이 태그는 여기서는 스테이크 샐러드 또는 음식의 가격, 코멘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러한 태그는 제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스테이크 샐러드에 태그를 하나 남겼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파스타에도 태그를 하나 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태그를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좋은 이모티콘을 달았네요. 저장을 하고 태그가 2개 달린 사진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리뷰에는 이제 사진이 등록이 되게 되고 언제든지 이 사진을 클릭하면 이 태그와 사진 업로드를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에는 같이 다녀온 친구 목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 그 음식점의 위치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에는 내가 좋아요 했거나 또는 즐겨찾기 했던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요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음식점이 나타나게 되지만 본인이
자기가 좋아요한 음식점만 보고 싶다 하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도로 또는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NS 기능인데요. 나와 나의 친구를 관리하는 기능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구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 우측에 친구 요청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수락 버튼을 누르면 나의 친구로 입력이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친구를 해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른 분들이 더 있는 것 같다 하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 신청을 직접 누르면 되고요. 지금 지영이라는 사용자한테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수정에서는 아까 변경했던 프로필 이미지와 더불어서 닉네임과 비밀번호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추천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은 여기서 설명하기엔 조금 무거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추천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에 기반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는데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호와 현수와 지영이라는 사용자가 있는데요. 이 세 사용자 중에서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음식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경호 같은 경우에는 맥주와 소세지와 햄버거를 좋아하죠. 현수는 맥주와 치킨을, 지영은 맥주와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추천 대상자인 지영에게 음식을 추천해줄 때 어떤 걸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개 나오겠지만 보시면은 여기 예에서는 이 경호가 먹었던 햄버거, 그러면서도 지영하고 굉장히 취향이 비슷하죠. 둘 다 맥주랑 소세지를 먹고 지영도 맥주랑 소세지를 먹었는데 경호는 먹었지만 지영이 안 먹은 바로 햄버거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햄버거를 추천해줬을 때 지영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논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정보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느냐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도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 취향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다른 음식점 검색 웹사이트나 추천 웹사이트에서는 이쪽에 음식점에 대한 평점만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정보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조금 그런 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추가적인 요소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음식점 고려 요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나 분위기 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받고요. 그리고 음식 선호도에 대한 각각의 음식에 대한 평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뭐 상관계수 측정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코사인도 있고 뭐 유클리드도 있고 피어슨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음의 상관계수나 또는 결측치를 다 제거를 합니다. 데이터 정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각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조금 다르게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 평가 정보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용자의 취향을 판단하는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가중치를 조금 더 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유사도를 측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를 이웃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 이웃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두 명의 사용자가 뭐 음식 취향을 공유한다고 봅니다. 뭐 햄버거랑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구성을 하면 만약에 사용자가 한 명이나 두 명 또는 뭐 겹치는 사용자가 몇 명 없다면 추천해주는 음식점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점 리스트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한 명 더 추가를 했는데요. 바로 이 추천 대상자의 1차 이웃과 1차 이웃의 1차 이웃
정보까지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억지로 만든 건 아니고 추천 알고리즘의 최신 연구를 살펴보았더니 이러한 이웃 확장 연구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 이웃과 2차 이웃의 모든 음식점 리스트를 합산을 해서 추천 음식점의 데이터베이스를 총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사용자는 본인이 먹었던 음식과 예외되는 어떤 새로운 음식점을 또 추천받을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계산을 해서 마지막으로 사용자별로 음식점 예측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측도는 결과적으로 추천 대상자가 방문하지 않은 음식점 리스트를 먼저 받아놓고요. 그리고 사용자별로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측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능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 기능 및 사용 기술의 발표를 맡게 된 오성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요 기능, 저희 개발 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 일정은 총 5단계로 구분을 하였고요. 첫 단계에서는 저희 팀원들끼리 같이 토론을 통하여서 주제를 선정을 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사믹을 통해 화면 설계를 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한 설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 개발,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AJAX, 스프링 부트, 그리고 각 API를 사용하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 오래 걸려서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 또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기능은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 API를 이용한 로그인, 그리고 네이버 지역 검색 지도 API와 차트와 워드클라우드,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포토데코입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인 소셜 로그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API는 어플리케이션 등록할 시에 발급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콜백 페이지 주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 API는 사용할 어플의 자바스크립트 키를 설정하고 로그인 후 자동으로 기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각 아이디에서 토큰을 받아서 해당값으로 데이터를 리턴받고 그 데이터를 아이디와 닉네임 등을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지역 검색 및 지도입니다. 이 기능은 네이버 API를 사용하였고, 저희가 지역 검색을 할 때에는 URL 커넥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검색어를 전달을 하고 그 데이터를 XML 형태로 리턴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 API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I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에 그 위에 맵 객체를 생성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좌표값으로 변경한 후에 마커를 생성, 그 마커의 애니메이터와 파노라마, 인포 윈도우를 바인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기능은 차트 및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차트 및 워드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D3를 사용하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차트는 저희가 D3를 통하여서 사용자가 평가한 음식점의 통계를 총 비율로 분석하여서 파이어으로 나타내었고, 워드 클라우드는 모든 사용자들이 입력한 음식 이름을 카운트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하고 그 부분을 입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데코 기능입니다. 포토데코 기능은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고 나서 그 사진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따로 제작을 하였고요. 사용자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그 클릭한 위치에 X, Y 좌표를 따로 입력을 받아서 저희가 작성하는 음식 이름, 그리고 가격, 코멘트 등과 함께 데이터로 저장을 한 후에 그 이미지가 로딩될 때 저희가 정해놓은 XY 좌표에 대해 이미지를 부과해주고 그 이미지를 클릭하였을 때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개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의 중요성을 일단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선 조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해도 오류가 나고 뒤에
변경할 부분이 있는데 그 변경할 부분이 정말 나중에는 천차만별 크고 다른 일들이 많아서 기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리즘을 진짜 정말로 잘 구현을 했다고 느꼈는데도 그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툴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나중에 추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에 좀 애착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구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술을 좀 이쁘게 담을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신 녀석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